안녕하십니까, 우짜입니다. 이번 이야기는 트럼프와 프로젝트 2025입니다. 이번 이야기의 경우 여러분께서 프로젝트 2025를 읽어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올해 2025년 3월 포스팅한 내용을 기반으로 급하게 만들었다는 점 양해해 주세요. 그럼 보시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이 만든 프로젝트 2025와 트럼프의 국내 및 외교 정책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무자견적으로 대략 1000페이지에 달하는 프로젝트 2025를 2023년 말에 뒤늦게 봤는데요. 2024 미 대선 기간에 프로젝트 2025에 대한 질문을 받았던 트럼프는 프로젝트 2025를 알고 있다고 인정은 했지만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2기 행정부 시작과 함께 보여지는 트럼프의 정책들에서 프로젝트 2025 냄새가 갈수록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트럼프의 행동, 결정, 인사, 그리고 엄청난 변화의 속도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트럼프의 움직임을 프로젝트 2025를 통해 설명 및 예상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2025에서 잠깐 시선을 돌려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함께 벌어진 일들과 향후 예상을 살펴보면, 먼저 2025년 1월 20일 취임 이후 트럼프는 의도적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서 산 자체를 옮기고 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낡은 시스템을 해체하고 대안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정책은 유럽과의 대서양 횡단 관계 또는 대서양 횡단 동맹, 즉 나토지요. 대서양 횡단 동맹에서 벗어나고 독일과 영국과 같은 동맹국들에서 타칭, 극우와 같은 새로운 정치 세력이 권력을 잡을 수 있도록 하고, 러시아 같은 경쟁자들과 글로벌 영향력과 이익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주주의와 자유를 증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는 오래된 미국 외교정책 원칙을 뒤집고 국내적으로는 사회 및 환경보호법을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2기에서 보여지는 변혁 아젠다는 세계적이고 제도적이며 광범위하여 2025년 현재 목격되는 변화가 잠재적으로는 트럼프의 임기를 넘어 지속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트럼프 2기에서 목격되는 변화는 미국인들 사이에서 강력한 리더가 필요하다는 광범위한 감정을 반영한 것인데요. 조금 길게 얘기하면 급증하는 적자와 국가 부채를 해결하고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고 중국과 같은 경쟁자와 맞설 수 있는 사람을 미국인들이 원하고 있었다는 걸 뜻하며, 이런 변화의 요인들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정치에 종사한 적이 없고 정당에 속하지도 않았으며 2번이나 대선에서 승리해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한 트럼프를 등장하게 만들었고, 트럼프는 공화당이라는 플랫폼만 이용했을 뿐입니다. 여담인데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는 트럼프가 세계의 황제가 되고 싶어 한다고 떠든 바 있지만 영국 제국이 몰락한 이후 공식적으로는 제국이 없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파나마 운하에 눈독을 두고 있고 덴마크에게 그린란드를 달라고 하고 캐나다를 51번째 주라고 부르고, 일부의 주장이지만 대만과 우크라이나를 비밀리에 팔아버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다른 국가들에게 미국산 제품에 대한 시장 개방 압력을 가하고 수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합니다. 덕분에 미국인들 관점, 특히 마가 팬들 관점에서 봤을 때 트럼프의 리더십 하에서 미국은 더 강하고 단호해 보입니다. 트럼프 역시 미국은 초강대국이며 모든 사람들이 미국을 초강대국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미국은 여전히 초강대국이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야 한다는 트럼프의 주장이 트럼프의 철학일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는데, 트럼프는 미국 내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국가에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믿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 자리가 585명의 상하원 의원과 주지사들, 그리고 외국 및 기업 이익을 위해 일하는 로비 단체들과 함께하는 공동 주지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선을 돌려 미국 밖을 보면 프로젝트 2025에는 미국 대통령이 중동에서의 미국의 영향력을 포기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중동에서의 미국의 부재는 적들에게 이롭다고 경고하면서
다차원적 전략을 제안합니다. 또한 프로젝트 2025는 이란이 군사용 핵 프로그램을 완성하지 못하게 막고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맞서도록 지원할 것을 권고하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사우디 관계에 미친 장기적인 피해를 되돌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에 대한 자금을 삭감하고 터키가 러시아와 중국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고 이스라엘, 이집트, 걸프 국가들 그리고 어쩌면 인도까지 포함한 안보 협정을 새로운 사자 협정의 일부로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북아프리카에서 테러 위협의 증가를 억제하고 러시아의 확장을 제한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신기술에 필요한 중요 광물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이 커지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아프리카에 미군의 주둔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권장사항으로 트럼프에게 아프리카를 우선시하고 전통적인 원조 정책을 포기하고 아프리카 개발에 미국 민간 부분을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해 상당한 변화를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원조를 미국의 전략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패의 원천으로 묘사한 후 자유시장 성장에 초점을 맞출 것을 주장합니다.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해로운 활동에 맞서고 소말릴란드를 독립국가로 인정해 아프리카의 뿔 지역에서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라는 조언을 합니다. 참고로 프로젝트 2025는 한반도 또는 한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야간 위성사진에서 한국은 밝게 빛나고 반대로 북한은 깜깜하다고 하고 미국의 헌법적 설계에서 벗어난 사례로 한국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전을 들었고 대만, 필리핀, 한국, 일본이 중국에 종속되는 걸 막기 위해 중국이 대만 등을 종속시키는 걸 엄청나게 어렵게 만드는 능력, 즉 거부 방어를 요구하고 한국과 같은 미국의 동맹들은 중국에도 맞서고 러시아에 대처하는 데 동참하면서 더 많은 국방비 지출을 하고 미국의 제3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한국은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책임지면서 부담 분담도 하고 한국과 일본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동맹이기 때문에 북한은 군사적 갈등으로부터 억제되어야 하고 USAID 미 국제개발처는 자유시장을 지지하는 일본, 호주, 한국, 인도와의 양자관계를 강화해 전력생산, 인프라, 디지털 연결, 투자 및 무역 확대, 기타 경제활동에 대한 자금 조달을 위한 민간 부분 솔루션을 공동 발전시켜야 하고 파키스탄이 북한 핵 능력을 점프시키는 데 도움을 줬다고 지적하고 북한, 이란 그리고 기타 지역의 활발한 핵 프로그램을 핑계로 국가 핵 보안국 NNSA가 핵 임무에 재투입되어야 하며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같은 외국 행위자, 액터와 테러리스트들의 미국 전기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및 물리적 공격 위협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대비해야 되고 한국도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많이 거두고 있다고 지적하고 영국, EU, 일본, 한국, 호주 및 기타 정부와 함께 다양한 상품에 대한 상호 인정 협정을 맺어 미국인들이 더 풍부하고 저렴한 의료, 무역 및 치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앞으로 뭘 할지에 관심 있는 분들께 프로젝트 2025를 한번 읽어보시라고 권하면서 마무리해 보면 프로젝트 2025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의 정책, 리더십, 기본 아이디어에 대한 심오한 변화를 일으키는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보수적 야망을 살짝 보여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젝트 2025에는 미국 밖보다는 미국 내부적 변화에 대한 욕구가 훨씬 더 크고 도전적이며 인기와 강한 개성을 가지고 있는 트럼프는 일론 머스크와 같이 자신의 열정을 공유하는 경영자들을 행정부에 임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을 통치한다는 건 트럼프와 같은 사람에게도 복잡한 문제이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된 삼권 분립 내 견제와 균형으로 인해 변혁의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
트럼프와 프로젝트 2025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회원가입 감사합니다.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